최근에 미국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 예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요새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16즉 크리스 딕슨이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역사를 따를 것이라면서 정치,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의 역사와 유사한 경로를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크리스 딕슨은 주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A16Z의 파트너 크리스 딕슨은 8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블록체인 사이언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딕슨 파트너는 블록체인 기술과 정책에 대한 집중 대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금융 서비스나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네트워크의 힘을 재정립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딕슨은 현재의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모든 것이 리셋되지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며, 이러한 특성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낮은 수수료로 인해 P2P 경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딕슨은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으로 금융 서비스 외에도 공급망 관리, 데이터 저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다수의 이해관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딕슨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인터넷의 초창기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규제와 인프라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응용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딕슨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가 몇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은 서로 신뢰하지 않거나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양한 조직이나 국가들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이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록과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중재자가 필요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 곧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화된 권력 구조를 탈피하고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실현하거나 기존 정부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 딕슨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온라인화의 온체인화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왔듯이 이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가는 것이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 온라인화로 가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급망 혹은 민주주의에 직접 선거를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서 금융 서비스의 문화
정치, 사회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다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구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 덕분에 선거 조작이나 부정행위가 불가능해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행위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선거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누구나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주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블록체인은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웹3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는 데이터 주권이 데이터, 즉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귀속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투명성 및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활동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면 국민들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서는 미국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 예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벤처 캐피탈로서의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털로서 투자 유망처는 첫째,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블록체인 인프라가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가스비를 줄이며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와 NFT 분야 외에도 게임, 소셜 네트워크,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입니다. AI와 블록체인 결합도 벤처 캐피털들은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탈중앙화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탈중앙화된 컴퓨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시스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높은 결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야기는 현재의 송금 시스템 하에서 은행을 통한 송금 수수료는 많이 들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는 게 CBDC입니다. CBDC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송금 시스템 6단계를 3단계로 줄임으로써 송금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5%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단계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페이팔 같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5개국에 무료 송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는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속성상 이제는 송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어떠한 법정 통화나 CBDC보다도 훨씬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이 주목하고 있는 네 번째는 제로 지식 증명 및 프라이버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과 같은 기술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규제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의료, 그리고 신원 인증 등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벤처 캐피털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러한 코인의 분야는 사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벤처 캐피털은 탈중앙화된 사회적 및 경제적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및 사회 시스템도 유망한 투자처입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나 게임, 그리고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플랫폼보다 낮은 수수료와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탈중앙화된 사회적 및 경제적 네트워크는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그 생태계가 크게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딕스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달러는 그 자체로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딕스는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결제 처리 수수료로 총 수익의 약 2.5%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딕스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딕스는 인공지능의 중앙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인공지능은 고도의 자본과 데이터 요구사항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기술과 데이터를 독점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면서 예를 들어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탈중앙화된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해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딕스는 블록체인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생성한 미디어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딕스는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역사를 따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인터넷 초기에는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구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중앙 집중식 기업들이 등장해서 인터넷의 주요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고 그 결과 강력한 경쟁적 힘을 얻게 되었는데 딕스는 블록체인이
이런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탈중앙화된 소프트웨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현대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본을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탈중앙화하며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경제적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록체인은 인터넷 적자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그는 최근 읽고 쓰고 소유하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벤처 캐피털로서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딕슨이 파트너로 있는 A16Z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A16Z의 대표적 투자 포트폴리오로는 코인베이스, 깃허브, 레딧, 로빈후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신규 주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더비트 저널이 10일 분석했습니다. 6월 초 비트코인 신규 주소 수가 하루 20만 3천 개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8월에는 1일 28만 6천 개 내지 33만 7천 개의 신규 주소가 생성되며 뚜렷한 반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시장 심리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며 소액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규 주소의 급증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서 소액 투자자들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 분석 플랫폼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더 넓은 시장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신규 주소의 증가는 투자자 심리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신규 주소의 확산은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 또는 기존 투자자들의 재참여를 반영하며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